안녕하세요. 메셀퍼입니다. 이번 강의는 수학2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개념도 빠지지 않고 한 40분 정도로 압축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강의입니다. 압축 강의이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주는 강의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게 있나? 혹은 좀 살짝 아리까리한 게 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해요. 만약에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교과서를 펼쳐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제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은 한 A4지 한 5장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번호를 제가 이렇게 쭉 매겨보니까 총 189가지의 개념과 성질이 나와요. 결코 많은 양이 아닙니다. 제가 좀 세밀하게 번호를 나눴기 때문에 좀 번호가 많아진 거고, 또 만약에 그 번호가 189개라고 해서 여러분들 영어 단어를 수능을 치려고 하면은 적어도 3000개 이상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학2가 189개 정도만 알아도 된다면 양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죠? 제가 최대한 지금 늘려서 189개까지 딱딱딱 잘라둔 거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실제로는 한 100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삼지창으로 표시된 게 있어요. 이 얘기는 이 원소가요. 이 부분을 원소라고 하거든요. 원소가 집합 A에 속해 있다, 들어가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고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해요. 유한집합입니다. 이런 거 좀 챙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작은 소문자 n이 있고 가로치고 집합 이름이 적혀져 있으면 얘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표현들 5, 6, 7 주의해 주시고 특히 5, 7 간의 관계를 주의해 주셔야 돼요. 차이가 뭐냐면 얘는 그냥 공집합에 대한 개수를 묻고요. 얘는 공집합이 부분집합일 때 몇 개냐, 몇 개로 치냐 이거예요. 그럴 때는 이때는 빵개로 치고요. 얘는 그냥 숫자 0입니다. 얘랑 얘랑은 지금은 같은 존재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한 개 처리입니다. 그 다음에 삼지창이 아니라 요렇게가 하나 나왔네요. 그죠? 이럴 때는 B집합이 A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림으로 따졌을 때는 B집합이 A집합 안에 포함되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고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공집합은 A 안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A집합은 A집합 안에 들어가게 되고 A집합은 B집합 안에 들어가 있고 B집합은 C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면 A집합은 C집합 안에 속한다 라는 거예요. 나중에 명제에서 보게 되겠지만 3단론법이랑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A가 B이고 B가 A에 속하면 A는 B집합이랑 똑같은 집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 진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셔야 되죠. 2의 n제곱계, 2의 n-1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n개 오소 중에서 특정 k개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2의 n-k제곱계. 그 다음에 이거랑 사실 의미가 똑같아요. 그래서 공식이 같습니다. 그리고 공식이 같기 때문에 k개를 포함하고 m개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같이 이렇게 응용을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된 거는 교집합이라는 의미인데 교집합은 서로 겹치는 부분을 말하고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된 표현은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하고 전부 다 포함된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또 또는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A 교집합 공집합은 공집합이고 A 합집합 공집합은 A고 A 교집합 A는 A고 A 합집합 A는 A고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A랑 똑같고 A 합집합 B는 B 합집합 A랑 똑같다. 그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A 합집합 B는요 A라고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림을 직접 한번 그려서 판단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A 합집합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요 또 A가 나오는데 이것도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보시는 거를 제가 진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분배 법칙은요 이게 분배되듯이 그죠? 분배되듯이 된다는 게 분배 법칙이고 결합 법칙은 ABC가 있을 때 AB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C를 계산해도 똑같고 A
나중에 계산하고 BC부터 계산을 하고 A부터 계산해도 같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C가 붙어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하는데요. 여집합은 뭐냐면 A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A 여집합은 표현을 이렇게 해준다는 거 한 번쯤 보고 넘어가 주시고요. 여집합의 여집합은 그죠? 원래 집합이고 그 다음에 원래 집합하고 여집합 사이에 공통된 부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공집합이고 원래 집합하고 여집합을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되고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그 다음에 A가 B에 속하게 되면요. 이런 형태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 빼기 B는요. 차집합이라고 해서요. 이 부분만 설명을 하게 돼요. 이 부분 공통된 부분은 빠집니다. 표현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 빼기 A는 공집합이 되고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면요. A의 여집합이 되고 A 빼기 B는 B 빼기 A랑 다릅니다. 만약에 B 빼기 A는요. 이 부분이겠죠. B에서 A를 빠지니까 이 부분이겠죠. 그죠? 그리고 A 빼기 B는요.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각각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아,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얘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아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서 꼭 판단해 보시고 특히 요 바로 옆에 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 같은 경우에는 그죠? 지금 위아래가 바뀌었고 다 C가 들어갔죠. 위아래가 바뀝니다. 그죠? 그 다음에 C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A도 공집합이고 B도 공집합인 경우를 말하고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겹치는 게 아예 없는 경우를 말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개수 문제죠. 그죠? 합집합에 대한 개수를 물을 때는 각각의 원소들을 더해준 다음에 개수들을 더해준 다음에 겹치는 것들을 빼면 됩니다. 그리고 3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세요. 각각을 다 더하고요. 2개씩 겹치는 건 다 빼줘요. 그런 다음에 3개 겹치는 부분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설명은 본 강의에서 했고 교과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명제입니다.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혹은 식을 명제라고 하고요. 부정은 그 명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부정이에요. 그래서 물결 표시 P로 표시를 하고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화살표로. 참이면은 화살표 2줄짜리로 해주고 그 다음에 화살표 2줄짜리 즉 참이면은 이게 P라고 하는 아예 집합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집합은 Q라고 하는 집합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Q가 더 큰 개념이죠. Q 안에 P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P가 Q 안에 있으면 P는 Q이다가 되는 거고 서로 5, 6번이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속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짓이면은 속하지 않고 속하지 않으면 거짓이다 이런 얘기고 또는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합집합을 노리셔야 되고 그리고라는 말이 나오면 교집합이라는 걸 노리셔야 되고 3단 논법입니다. P는 Q이고 Q는 R이면 P는 R이다. 그죠? 쭉쭉 이어진 아이들이죠. 이거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3단 논법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not P에 대해서 부정은요. not P인데 이거는 P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는에 대해서 부정은 그리고고요. 표현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에 대해서 부정은요. 또는이 됩니다. 서로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not P 그리고 Q라고 되어 있으면요. 부정은 not P 또는 not Q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가 또는으로 바뀌었고 P가 not P로 Q가 not Q로 바뀌었죠. 모든에 대해서 부정은 어떤이고 어떤에 대해서 부정은 모든입니다. 그리고 부등호에 대해서 부정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가 있는데 방향을 반대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등호 있죠. 등호. 는이라고 하는 표시. 그 표시가 없으면 생기게 하면 되고 생겨 있으면 없애주면 됩니다. 이 경우로 보세요. 낫이 붙어 있고요. 부정이 붙어 있고 요 방향이죠. 그런데 꺾여 있고 반대로 바뀌었고 등호가 생겼죠. 네, 그 다음에 이 방향이고 등호가 있어요. 부정이 되니까 이 방향이 되고 등호가 사라졌어요. 그쵸? 여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P가 Q일 때는 Q가 P가 되는 게 여기고요. 대우는 뭐냐면 역 상태에서 역에서 not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게 대우입니다. 대우가 정말 중요해요. 대우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입니다. 그 다음에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 됩니다. 자, 그리고 P는 Q일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Q일 때, 참일 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나와 있는데 이거 구분하기 힘들죠. 근데 제가
구분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썼냐면 P가 Q일 때가 지금 다 성립이 된다고 하면 요 가운데를 가리세요. 그런 다음에 P는 충분 조건, Q는 필요 조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P는 충분하니까 Q한테 주는 거야. P는 충분하니까 Q한테 줘요. 그래서 충분 조건이에요. Q는 필요하니까 받아요. 그래서 필요 조건이에요. P는 충분하니까 줘요. 충분 조건. Q는 필요하니까 받아요. 필요 조건. 그리고 서로 다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 된 경우에는 서로 간에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기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제 결론을 부정을 해서 이제 증명하는 과정을 기류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이에요. 절대 부등식.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 단원인데 꼭 문제풀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익히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A 빼기 B가 양수야. 그러면 A는요, B보다 커요. 5 빼기 3은 2잖아요. 그죠? 2는 0보다 커요. 그럼 5는 3보다 커요. 그죠?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B분의 A는 1보다 크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A가 B보다 크다라는 표현은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가 B보다 크면요. A제곱은 B제곱보다 크다. 그 다음에 요거 32번, 3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34번 같은 경우 산술기하평균입니다. A, B 모두 양수라고 되어 있고요. 2분의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아요. 루트 AB보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산술기하평균. 그 다음에 이거 뭐 조합평균이라고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참고할 사람들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A, B가 나왔을 때고 얘는 A, B, C가 나올 때 산술기하평균이에요. 이것도 뭐 익혀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45번도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46번입니다. 36번 산술기하평균은요. 양수의 합이나 또는 곱에 대해서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올 때 이용하는 거고요. 산술평균은요.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그리고 같을 경우는 A랑 B가 같을 경우에만 같게 나옵니다. 이제 산술기하평균이에요. 그래서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가 나왔고 2가지 혹은 3가지가 나왔어. 그런데 걔네가 다 양수야.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산술기하평균을 이용하면 문제의 그 출제 의도라는 걸 일단 파악하시면 된다는 거죠. 물론 또 이런 방법 아니고 또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 출제 의도는 산술기하평균일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예요. 함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는 종류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함수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일단 함수 f라고 하는 a가 x에서부터 y로 가는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것을 우리가 f를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출발하는 지점을 정역이라고 하고요. 도착 지점을 공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서로 연결이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출발과 도착 지점이 연결이 됐어. 그럼 그 부분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역이 이렇게 있으면 치역은 요만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공역 안에 치역이 이렇게 포함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7, 8, 9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7번 같은 경우는 함수가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면 출발점에서 출발 안 한 게 있네요. 그래서 함수가 아닙니다. 8번은 왜 함수가 아닐까요? 라고 하면요. 출발점에서 2번 출발했어요. B가.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에요. 9번은 함수가 맞네요. 한 번씩 출발 다 했죠. 그럼 공역은 얼마냐라고 물으면 1, 2, 3이에요. 치역은 1, 2입니다. 자, 그래프에서 함수인지 알아보려고 하면요. 세로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정의역 내에서 일어난 일들이고요.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요. 안 만난 거죠. 안 만났기 때문에 안 돼요. 2점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이거죠. B에서 출발했는데 2에도 걸리고 3에도 걸리는 거야. 그럼 이건 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건 지금 안 그리려고 했는데 한번 그려야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함수가 뭐 요렇게 그려졌다고 칠게요. 요렇게. 그럼 이게 함수니 아니니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제가 뭘 하면 되냐면 세로선을 그어버리면 됩니다. 세로선. 딱 한 번만 만나야 되거든요. 세로선을 그었을 때. 그런데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만났죠.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요렇게 생겼어요. 얘 함수니 아니니라고 물어요. 그러면요. 세로선 한번 그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었을 때 2번 만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가 어떤 게 1대1 함수냐면 x가 다르면 y 값도 달라야 된다는 게 1대1 함수고요. 1대1 대응은요. 1대1 함수 조건 더하기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 게 1대1 대응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잘 해주셔야 하고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fx는 x로 나오는 것. 만약 여기가 1이면 1로 나오고 2면 2로 나오는 거겠죠. 상수함수는요. 집합 y에 오직 하나의 원소만 대항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f1을 넣었어. 근데 얘가 1이야. f2를 넣었어. 얘도 1이야. f100을 넣었어. 얘도 1이야.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합성함수죠. 합성함수는 이제 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한데 f가 x에서 y로 가는 거고 g가 y에서 z로 가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gfx는요. 이렇게 일단 바꿔주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력 있게 보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x가 z로 가는 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한 칸 가고 이렇게 한 칸 가는 게 한 번에 탁 가는 과정을 말하죠. 그리고 합성함수는 이제 f 합성 g는 g 합성 f랑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같은 경우도 있긴 하겠죠. 그 다음에 fgh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묶어서 먼저 계산을 하나 이렇게 묶어서 계산을 하나 다를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항등함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랑 이렇게는 똑같이 그냥 f로 나오게 되고요. 항상 같은 함수니까요. 항등함수. 역함수 같은 경우는 개념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챙겨주셔야 해요. 그런 다음에 성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역함수의 역함수는 f다. 이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여집합이었죠. 여집합의 여집합은 원래함수. 또 부정의 부정은 원래함수.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경우는 이렇게 서로 간에 자리도 바꿔주고 역함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무조건 그죠? 항등함수죠. 그죠? 이렇게 딱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좀 중요한 개념인데 23번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23번 이렇게 된 경우에 만약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로 나오고요. 5면 5로 나와요. 1이면 1이고 5면 5로 나와요. 이 경우는 서로 자리가 지금 바뀌어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서도 지금 서로 자리 바뀌어도 똑같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역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y는 x라고 하는 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선에 대해서 역함수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요. y는 x에 대해서 접어서 그림 그리는 거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요 그래프에 대해서 역함수를 그리세요는 또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게 나오게 될 거고요.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요. 일단 y랑 x를 자리를 바꾸세요. 자리를 바꾸고 x랑 y를 서로 체인지를 한 다음에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한 16분 정도가 지났고요. 여러분들은 필기한다고 조금 더 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함수는요. 유리식 같은 경우는 일단 두 당식 a, b에 대해서 b는 0이 되면 안 되고요. 왜냐면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b분의 a 꼴로 나타내어지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하고 기본적인 계산은 분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b분의 a 같은 경우에 b 곱하기 c, a 곱하기 c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이것끼리 약분되니까 b분의 a가 되는 거죠. 그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전부 다 분수 계산이랑 똑같아요. 더하기 빼기 밑이 다를 때도 분모가 다를 때도 통분하면서 계산하면 되니까 분수랑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실 여기서부터죠. y는 x분의 k라고 하는 함수가 주어졌어요.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인데 정의역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를 제외한 실수 전체고요. 정의역은. 자, 그 다음에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원점도 중요하고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직선은 y는 x 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린 다음에 직접 선도 한번 그려서 판단해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k가 0보다 클 때요.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지고 k가 0보다 작을 때는요. 2, 4분면, 4,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k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져요. 점근선은 x는 0, y는 0인 상태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y는 x분의 k에 대한 그래프의 설명이었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조금 드러났어요. x분의 1인 경우엔 파란색으로 그려졌는데 얘가 지금 양수죠. 양수니까 1이니까 양수니까 1, 4분면,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지고요. 2도 양수니까 1, 4분면, 3, 4분면에 그려지고 1이랑 2랑 절대값 비교해보면 2가 더 크니까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음수니까 2사분면, 4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각각의 점근선은 지금 전부 다 x는 0, y는 0이고요. 자, 이 경우는 이제 평행이동된 상태예요. 평행이동. 자, 그러면 x는 지금 p만큼 이동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이제 q만큼 이동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고요. 모든 그래프가 그렇게 이동했기 때문에 점근선도 처음에 x는 0, y는 0에서 x는 p, y는 q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었잖아요. 얘가 원점 대칭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p, q 대칭이 되게 됩니다. 모든 점들이, 모든 그래프들이 p만큼, q만큼 평행 이동된 상태니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형태로 바꿔줘야 돼.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분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묶으세요. 묶으면 일단 여기 2x-1이니까 분자에도 2x-1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얘가 8x였으니까 8x로 만들어 주려고 하면 4가 들어가야 되죠. 8x-4가 되죠. 그런데 여기는 -4가 없죠. 그러니까 더하기 4를 해주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 얘를 이제 쪼개주면은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형태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 나중에 다시 지수 부분에서 볼 거니까 다시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유리화가 중요합니다. 이제 유리화, 무리식이 나왔을 때 유리화가 중요한데 왜 유리화냐면 분모를요 깔끔하게 보는 걸 좋아해요. 분모에 루트 있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분모의 루트를 없애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계산이 나오면 그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 이렇게 더하기로 넣으면요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루트 A 빼기 루트 B를 넣어주면 되고 위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루트 A 더하기 루트 B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또 깔끔하게 나오죠. 합차 공식 때문에. 이 경우도 지금 루트가 보기 싫어요. 위아래로 루트 A 곱해주면은 깔끔하게 밑에가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무리 함수죠. y는 루트 AX 가장 기본 꼴은 요 형태고 계속 증가하는 형태예요. 계속 증가하는 형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는 얘들에 대해서 x축 대칭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얘도 평행이동을 봐야 되죠. 평행이동. 이렇게 된 경우에는 AX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상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하고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런데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 보고요. Y로는 플러스 이만큼 이동했다는 거. 그래, 오케이, 맞았어. 그런데 이제 이게 X쪽으로 4만큼 이동했어요. 이러는 순간 이제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묶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묶으면요. x-2가 되죠. 그죠? 아, 그럼 얘는 x쪽으로 이만큼 이동한 아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입니다. A1은요. 우리가 첫째 항이라고도 하고 제1항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AN은요. 우리가 N항 혹은 일반항이라고 하고요. 등차 수열은 말뜻 그대로 풀어보면요. 차이가 같은 수열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같은이니까 등자.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좀 더 쉽게 풀이를 한다고 하면 일정한 수를 더해서 나오는 수열이라고 하고요. 일정한 수를 더하는 일정한 수 있죠. 그걸 우리가 공차라고 하고 영어로는 D라고 해요. 등차 수열의 정의는 이렇게 되고요. 그죠? 다음 항은요. 지금 항 더하기 차이. 그 다음에 다음 항에서 지금 항을 빼면 또 똑같은 차이가 나오게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 d 그죠? 등차 중항은 ABC가 등차 수열일 때 이 B는 A 플러스 C가 된다라는 거고요. 등차 수열의 성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두 개가 있는데 실제로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제 뭐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게 달라지고요. 얘가 이제 첫 번째가 합 SN은 2분의 항수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마지막 항이요 n번째 항일 거란 말이죠.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n번째 항이니까 일반항이잖아. a 플러스 n-1d를 넣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또 말뜻 그대로 풀이를 해본다고 하면 같은 비를 가진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학생들이 좀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또 어떤 식으로 풀어주면 좋냐면
같은 수를 곱하는 수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같은 수가 뭐가 되냐면 공비가 됩니다. 그리고 공비는 R이 되고요. 등비 수열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 라는 거랑,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요 이렇게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n-1 나오고 n-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7번째 항이라고 해서 A7은 A 플러스 7D라고 가끔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첫째 항 이후에 계속 붙어버리는 거니까 꼭 그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 등비 중앙이라고 있어요. 등차 수열은 등차 중앙, 등비 수열은 등비 중앙. 그럴 때는 이제 이게 가운데 제곱은 그 양옆으로 해가지고 이제 곱과 같다 이런 얘기고,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예시로 알아두시고, 등비 수열의 합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 공비가 1일 때와 공비가 1이 아닐 때가 있는데, 공비가 1일 때는 이렇게 돼요. 만약에 S5고 첫째 항이 만약에 2라고 쳐요. 그러면은 2를 5번 더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런 경우는 1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비가 1이 아닐 경우는요, 요런 식이 나오게 돼요. 요런 식. 공비가 1이 아닐 경우에. 보통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R이 분수로 나온다고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풀어주시면 좀 편해요. 아니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R이. 그러니까 분수죠, 그게. 이 경우는 이제 R이, 그죠? 한 1보다 클 때, 혹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그냥 분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냥 분수고, 얘는 그냥 이제 R이 정수일 때 그렇게 풀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합니다. 빨간 색깔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첫째 항은요, 합의 첫째 항이랑 똑같아요. S1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합을 주어주고. 그랬을 때 이제 푸는 방법인데, 만약에 A9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S9 빼기 S8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Sn이 만약에 n제곱 마이너스 2n이라고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an을 알고 싶은 거야, 일반항을.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서요, 풀어도 되는데, 이 경우는 정말 특수한 경우라서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고, 그냥 여기 S1을 집어넣어도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죠? 1 빼기 2라고 해서. 그래서 이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고, 실제로는 이제 이거를 잘 주목하셔야 돼요. SN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SN-1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AN이 나오고 이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얼마 나오냐면 3이 나와요. 그런데 S1을 넣게 되면요. S1을 넣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3 빼기 5 더하기 3이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거든요. 요게 A1이에요. 2부터가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안 헷갈리게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열의 합입니다. 그 시그마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죠? 시그마라고 하는 걸 보면 기겁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차근하게 풀어주는 연습을 하면은 그게 좀 울렁증이 없어져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풀어 헤치세요. 계속. 그리고 K는 3부터 8까지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3부터니까 8까지 더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 표현을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1에서부터 8까지 AK 빼기 1에서부터 2까지 AK 빼주면 똑같아집니다. 왜냐면 1부터 8까지고 1부터 2까지니까 결국에 남는 거는 3부터 8까지가 남게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시그마가 있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라는 것과, 상수가 있을 때는 상수를 밖으로 빼내도 된다. 그 다음에 상수에다가 일반 항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상수가 이렇게 n 있죠, n. 요게 n개가 있다 치고 또 이제 cn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5였고 2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답은, 그죠? 여기가 5고 여기가 2입니다. 그죠? 10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표현 꼭 잘 익혀 주시고요. 제 경험상 문과 4등급 정도면 요 공식을 계속 깜빡 합니다. 또 가르쳐 주면 이거 알아요 이러는데, 실제로 깜빡 자주 하기 때문에 꼭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 개념들.
전부 다 적용시킨 문제예요.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꼭 익혀주시고, 이거는 53이 아니고요. 5 곱하기 3입니다. 이거는 점이 찍혀 있어요. 이거 부분을 좀 특히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게 가끔 보면 학생들이 n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 그냥 3으로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꼭 이거 챙겨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관계 있죠? 7번하고 9번의 관계 때문에 9번이고 7번이죠. 그죠? 요런 식도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부분분수입니다. 부분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모에 두 가지 식이 곱해져 있는 경우를 부분분수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처리할 때는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처리해주면 간편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두 개가 곱해져 있죠. 실제로 또 문제를 봤을 때 k제곱 플러스 k라고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k로 묶어내는 순간 부분분수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해치면은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이제 각각 하나씩 집어넣다 보면요. 얘가 또 지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앞에 거 하나 남으면 끝에 게 하나 남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도 밑에가 루트가 있죠.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를 지워주기 위해서 유리화를 시키면요.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각각 놓다 보면요. 이제 뭐 지워질 건 지워지고 남을 건 남아가지고 이런 모양이 되게 됩니다. 이런 규칙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터득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수학적 기납법이라 해서요. 기납적 정의가 어떤 거냐면 이제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항들 사이를 관계식으로 이제 수열을 정의하는 걸 말하는데, 일단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아까 전에 배웠던 형태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등차 그죠? 중앙이죠. 등차 중앙에 대해서 설명해 둔 것. 등비 수열, 등비 중앙에 대해서 설명해 둔 거고, 이게 전부 다가 등비 수열에 대해서 설명, 등차 수열에 대해서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다가 등차 수열 형태도 아니고 등비 수열 형태도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1부터 한 번씩 집어넣어 보세요. 그 문제에서 시작점을 줄 거예요. 그 시작점부터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 관계가 눈에 보일 거예요. 그게 귀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수 파트네요. 지수랑 로그인데, 여기는 수2에서 마지막 단원이라 가지고, 이제 좀 암기가 제대로 안 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법만 암기를 하더라도 아마 제 생각에는 10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건데, 그 10점이 정말 아깝거든요. 등급 한 등급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x의 n제곱은요, a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냐면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본다고 하는데, n이 짝수일 때는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존재를 하고요. 어이구, 여기 제가 지금 0을 빠뜨렸네요. 일단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n 루트 a가 되게 됩니다. n이 홀수일 때는요, a에 상관없이 그죠? 실수 x가 존재하게 되고 이 형태가 되게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짝수일 때는 2차를 넣어보고요. 그냥 2를 넣으세요. 2를 넣고요. 1을 집어넣으세요. 그럼 2차 함수, 1차 함수가 되게 되는데, 2차 함수일 때는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 두 개가 걸려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만 걸려요. 그죠? 이렇게 될 때는 안 걸려요. 개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 A가 가더라도 한 개씩 걸립니다. 아, 이 차이가 있구나. 그 다음에 기본 공식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거다. 요거는 요거다. 요거는 요거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또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 다음에 8번이 또 정말 중요합니다. A의 0제곱은 1입니다. 3의 0제곱도 1이고요. 100의 0제곱도 1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표현이 되면요, 역수가 됩니다. 마이너스 제곱이 붙으면 역수가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지면은 더하기로 표시가 되고요. 그럼 이 아이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예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2제곱은 그죠? 8 곱하기 4니까 32죠. 32는 2의 5제곱이죠. 같습니다. 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형태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숫자로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는. 그 다음에 얘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요 이렇게 되고, 얘가 왜 이렇게 되냐라고 물으면 a의 n분의 1제곱이요 요 형태거든요. 그럼 n분의 1만 빠져나와서 모양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로그예요. 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똑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로그도 정말 힘들어요. 문제가 거의 쌍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 형태와 로그 형태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2의 세제곱은 8인 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럼 얘를 가지고 로그를 만드는 거예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8은요 3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만 공부해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2의 세제곱은 8이다. 요거를 좀 이제 익혀두고 가시는 게 좋아요. 얘를 보고 2의 세제곱은 8이다. 이걸 익히셔야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우리가 밑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진수라고 하는데 밑 조건은요. a가 0보다 커야 되고 a는 1이 아니어야 돼요. 즉 밑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진수 조건에서 진수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거긴 한데, 아까 전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한다라고 하면 a의 0제곱은 1이다. 그죠? 아까 전에 여기서 배웠던 거죠. a 0제곱은 1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로 처리하고요. 이거는 다들 알더라고요. a의 1제곱은 a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로그끼리 더해졌어요. 그러면 진수끼리는 곱해집니다. 그리고 이 형태로 나왔어요. n분의 m으로 나왔어요. 그럼 얘는 차로 표시가 돼요. 당연히 더하기가 곱으로 표시됐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경험상 나누기는 빼기로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7번 정말 중요해요. 로그 얘는 a의 m제곱을 밑으로 하고요. b의 n제곱을 위로 하는데, 진수로 하는데 여기 m이고 n이잖아요. 그죠? 얘를요 m분의 n으로 정리를 하고 깔끔하게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끔 외우기가 힘든 경우가 있나 봐요. 학생들이. 그럴 땐 어떻게 외워주면 되냐면요. 여기 부분이 밑이잖아요. 그죠? 밑에 있는 지수는요. 교계 밑으로 보내주세요. 분모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위에 있는 i잖아요. 얘가 밑이니까 얘는 다시 위잖아요. 그죠? 위에 있는 지수는요. 위로 보내주세요. 분자로. 그래서 밑에 거는 밑에 거로 보내면 되고 위에 거는 위로 보내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써놨죠. 밑에 거는 밑으로, 위에 거는 위로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또 제가 계속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8을 계속 예시로 들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얘는 2의 1제곱이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럼 1분의 3이면 3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요. 이 표현도 보면 이제 이렇게 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꼭 익히시길 바랄게요. 그다음에 밑 변환 공식이에요. 밑 변환 공식은 요 밑을 a를 말고 다른 걸로 바꾸겠다 이 얘기예요. 만약에 c로 바꾼다고 했을 때는 로그 c를 밑으로 하는 a 분의 로그 c를 밑으로 하는 b로 바꿀 수가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는요.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 분의 1이랑 같고요. 이것도 좀 외워두셔야 되고, 이걸 통해서 얘가 양변에 이 i를 곱하게 되면은 얘가 1이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랑 전부 다 밑에 진수가 같은 경우죠. 그죠? 그럴 경우는 1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중요한데요. 11번 격의 밑변환 공식의 변형이에요. 여기 로그 b가 있고 다 일정할 경우에는 얘랑 서로 바꿔치기가 가능합니다. 바꿔치기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상형 로그는요. 밑이 10인 로그를 상형 로그라고 해요. 그리고 10은요. 얼마든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로그 10을 밑으로하는 10이다. 그럼 얘는요. 1이죠.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배워둘 수가 있고, 로그 5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로그 5는요. 여러분들한테 수학책에서 가르쳐 주질 않아요. 얼마라고 외우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푸셔야 해요. 로그 5는요. 로그 2분의 10이에요. 2분의 10은 5가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로그 그대로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 요 공식을 쓰면요. 요 공식을 쓰면은 로그 10 빼기 로그 2가 되게 되고요. 이제 밑을 따져보면은 사실 상형 로그니까 10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1이 되는 거 맞고요. 그죠? 그죠? 이렇게. 로그 5는요, 1 빼기 로그 2가 되게 돼요. 자, 이제 40분이 흘렀네요. 그죠? 강의를 시작한 지 40분이 흘렀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 스탑워치는 이렇게 됐습니다. 38분이 걸렸네요. 자, 1단원부터 9단원까지 총 정리를 했어요. 총 지금 여기까지가 189가지거든요. 번호를 매겼을 때.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해주시고, 좀 모르겠다, 아예 모른다, 혹은 이제 좀 아리까리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확실히 교과서나 강의를 통해서 체크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아마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다 하더라도 3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충분히 제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왜냐면 수2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단원이기 때문에. 다른 교과서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일단 그거는 조금 시간 지난 뒤에 일인 것 같고, 가장 공식이 많이 나오는 수2를 우리가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많이 푸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